안녕하세요, 버미스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하죠. 근데 매년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몇만 원 내는 분들도 계시고 많게는 수십만 원을 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건강보험이 완전히 개편됩니다. 아무래도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라든지 납부 기준 등이 새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보험료 개편 사항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한 의견차가 심할 것이라는 점과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조금 줄어들어요. 하지만 새로 변경되는 자격 조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함께 늘어나서 58만 명 이상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현재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셔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의 6.86%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자동차 등등 재산 금액을 점수화해서 보험료가 부과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부양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현재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나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자녀의 건강보험료도 늘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피부양자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에요. 여기에 하나로도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되니까 잘 봐주세요. 먼저 내년 7월부터는 연소득 3,400만원 초과였던 소득 조건이 2천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자격을 잇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네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표준을 5억 4천만 원부터 규정했는데 이제는 3억 6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산세가 3억 6천만 원 이하이거나 3억 6천에서 9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양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준이 적용되면 내년 7월부터 58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조금 변경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사실 변경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직장 외 소득 부분을 보면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조금 나아졌어요. 지역가입자는 재산 조건에서 기존에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해줬던 부분이 이제는 5천만원까지 일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도 이제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개편돼서 현재 지역가입자 614만 세대의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이 58만 명으로 많아지고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보수의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29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당연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큰 소득은 없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소식에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